주변에 선하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착하다는 이유로 이용당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하여도 존중받는 사람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언제나 끊임없이 남을 이용하는 비열한 사람들도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선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과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이 되세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쉽게 다가오는 사람이 되는 것은 피하세요. 쉬워 보이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타인에게 쉬운 사람보다는 조금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함이 많은 친구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한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보다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납니다.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울증, 불면증, 고립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무조건적인 친절함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대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 원인은 오히려 자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강제로 받아들여 자신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표현하려 할 것입니다. 당연히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상대방의 행동에 노력하더라도 큰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기대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존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분과 생각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이 상대방의 무리한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약간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더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십시오. 착한 사람들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양보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일수록 초면의 태도를 확실하게 정해놓아야 합니다.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에 만만하지 않은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멀리 나아가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좋은 사람을 사귀는 데 도움이 되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막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선을 넘으려 한다면 그 즉시 강력하게 대응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반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가해자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차가운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의견과 가치를 확실히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편안해지고 명확한 표현은 자신이 쉽게 상대방에게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의사 표현은 반드시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점잖은 태도로 상대방의 무례를 지적하며 상대방이 더 이상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여전히 무례하다면 자신이 그에게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은 상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태도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받는 것이며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기본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인간 관계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약간의 시간을 두고 반응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무례하게 말한다면 화를 내거나 얼굴을 붉히는 대신 담담하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명확하게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극적이 아닌 사람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한 템포 늦게 반응하고 그 사람과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며 경솔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자신이 무례한 상대방과 결코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이 쉬운 상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먼저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제안을 역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자신이 힘을 가진 사람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요구하는 사람은 만만하게 부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태도는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점을 제공합니다. 상대방에게 쉽게 다룰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역으로 대응하십시오. 네 번째로, 거절할 때는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때 거절해야 할 상황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이유는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구가 정당하지 않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인데 상대방에게 미안해서 겸손하게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지체하지 않고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실제로 상대방에게 거절해보면 놀랍게도 상대방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쉽게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거절 없이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남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오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절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이 설정한 인간관계의 경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무례하게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원인은 대부분 자신이 처음에 선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감정은 잠시의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더 큰 결과를 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안한 감정이 들 때에도 서로를 위해 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누군가가 거절했을 때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하다.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의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한다. 누군가의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타인과 자신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는 인성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로,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는 것은 나에게 다가올 고통을 피하고 진정한 착함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진정한 착함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갈등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며 원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쉽게 대하지 않고 쉽게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원칙이 확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다. 그렇다면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싶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선함을 무분별하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지키면서 행동하면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착한 것과 호구 같은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착하다는 것과 호구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갖는 본질적 의미와 특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 두 가지를 혼동하여 착한 사람이 곧 호구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기도 하지만 착한 행동과 호구인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호구처럼 이용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착함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하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착함이란 개인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착함은 정직하고 공정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함은 결코 호구인 행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호구 같은 것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그 가치를 키지 못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착함은 다시 말해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착함은 정직하고 공정하며 배려하는 행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함은 결코 호구인 행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착함과 호구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다른 사람의 판단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착할 수는 없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려면 말 그대로 호구처럼 굴러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착함의 기준은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것을 타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과 악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으며 환경적인 요인 역시 그 기준을 변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자신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일은 이익이 돌아오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을 착하다고 칭하며 내 편이라고 생각하며 친근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익을 주지 않거나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 사람이 변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시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기보다는 그 진정한 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착함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착함은 자신에게 수행을 원하지 않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